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고시생 시절부터 7년 동안 제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바쳐 뒷바라지해 검사로 만들어놨더니 처가에서 해준 강남 아파트에 그 여자를 들여 대담하게 신혼 살림까지 차린 파렴치한 남편과 그 뒤에서 저를 비웃던 여자를 단 한 번의 치밀한 기획으로 지옥 끝까지 밀어버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불륜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벌인 처절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남편 정호를 만난 건 제 나이 24, 가장 꽃다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낡은 가방 하나 메고 고시촌을 전전하던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할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그를 보며 저는 사랑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직장인을 만나 연애를 즐길 때 저는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남편이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책장 넘기는 소리에 밤을 지샐 때 저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그의 비싼 법학 전공 서적과 인터넷 강의료, 그리고 시골 식구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 얼음장 같은 방에서 떨며 지냈고 제 손은 독한 세제와 찬물 때문에 주부습진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한 벌 사 입는 것은 제게 사치였고 남편의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정호 씨, 조금만 더 힘내. 당신이 검사가 되면 우리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가 건네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눈물을 글썽이며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던 그의 맹세를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가 검사 임용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든 사과와 같았습니다. 남편은 검사라는 완장을 찾자마자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용 초기에는 고맙다며 꽃다발을 들고 오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제 무식함과 촌스러움을 지적하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내 동기들 부인들은 다 전문직이거나 재력가 딸들인데 너는 그게 뭐니? 라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제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강남의 50억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거 내 명의로 바꿀 수 없는 거야? 내 체면이 있지 처가집에 어녀 사는 꼴이 뭐냐며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누워있을 때도 그는 회식이라며 외박을 일삼았고 제가 검사실로 반찬을 해서 찾아가면 창피하게 여길 왜 오냐며 동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제가 임신 후반기 몸조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정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잠시 내려가 있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잠시 비워둔 사이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그 집에 자신의 비서라던 젊은 여자를 들여 떡하니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예고 없이 서울 집에 들렀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신발장에 놓인 화려한 하이힐.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들어서자 제가 아끼던 가구들은 모두 어디론가 치워지고 그 여자의 취향대로 바뀐 천박하고 화려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역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 집 인테리어 너무 구식이었는데 내 스타일로 바꾸니까 훨씬 낫지? 그럼 그 촌스러운 여자가 고른 게 다 그렇지 뭐. 이제 내가 이 집 안방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남편의 그 목소리는 제가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아버님이 제게 결혼 선물로 주셨던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야, 이 목걸이 진짜 비싸 보이는데? 그 여자한테는 안 어울리던데 내가 하니까 빛이 나네. 당연하지. 너 주려고 내가 아껴둔 거야. 조만간 그 여자랑 이혼 서류 정리하고 이 증명이도 가져올 거니까 걱정 마.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 휴대전화에 녹음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짐승 같은 그들에게 제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아주 차갑고 치밀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결정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단순히 강남에 건물 하나 남겨주신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법조계와 정계의 거물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원로 법학자이자 현재 남편이 무서워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나약한 부잣집 딸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아버지 밑에서 법의 허점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인맥과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해 남편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형 로펌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있었고 기업체들의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며 뒤로 엄청난 비자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도박 중독 수준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다녀왔으며 공금을 유용해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선물한 정황까지 모두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남편을 단 한 번에 매장할 완벽한 덫을 놓았습니다. 우선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점유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남편이 비서 명의로 숨겨둔 모든 해외 계좌와 국내 비자금 계좌에 전격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제가 치밀하게 숨겨둔 탓에 그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기자들과 검찰청 내부 감찰본부 요원들, 그리고 제가 고용한 전문 경호팀을 대동하고 제 강남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대낮에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혼놀이에 빠져있던 두 사람의 면전에 저는 미리 준비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비리 증거 서류와 이혼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 가구 다 치우고 남의 인생 훔쳐서 사니까 재미있었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정 검사. 당황한 남편은 처음에는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신 미쳤어? 무단 침입으로 다 집어넣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서 있던 검찰청 선배 감찰관을 보는 순간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정 검사, 자네가 그동안 해먹은 짓들 여기 다 있네. 오늘부로 자네는 검사직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면치 못할 거야. 감찰관의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겁에 질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이미 이혼한 사이라고 속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추하게 울어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제가 마시려 가져왔던 얼음물을 끼얹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내 패물함 털어서 목걸이 걸고 신혼방 꾸밀 계획 짜던 내 목소리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넌 오늘부로 점유권 침해와 절도 혐의로 고소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너희가 입고 있는 옷 빼고는 아무것도 못 가져나가. 당장 나가. 남편은 검찰청으로 압송되었고 그 여자는 경호원들에 의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하며 닦아놓은 모든 명예와 부를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그는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 그리고 도박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여자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남편이 숨겨둔 돈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이미 제가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면회조차 한 번 가지 않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지만 곧이어 제가 제기한 수억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던, 그가 가장 비참했던 그 밑바닥으로 정확히 돌아간 것이죠. 그는 매일 제 집 근처를 배회하며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며 비굴하게 문을 두드리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호 씨, 당신이 내 정성을 배신으로 갚았을 때 당신 인생은 이미 끝난 거야. 당신 같은 배신자의 피가 흐른다는 게 내 아이에게는 평생의 수치겠지만 나는 아이에게 당신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여주며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거야. 인생은 인과응보라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희생과 헌신을 발판 삼아 성공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고마움을 잊고 욕망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오직 처절한 추락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며 저를 닮은 예쁜 아이와 함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 가슴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나요?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은 제가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가정사였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